코로나의 장기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람들의 척추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척추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아무래도 튼튼하고 잘 지탱을 해줘야지 몸 자체가 좌우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둥이 우리 몸의 정말 기둥, 건강의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노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앉아 있을 때 또 이런 보행할 때 이런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랫동안 컴퓨터나 스마트폰들을 사용하면서 어린 나이에도 디스크 탈출이나 협착증이 발생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비슷해요. 어디가 아프다, 언제부터 아프다, 발목, 발가락에 힘이 없다. 이런 정보를 이제 의사한테 주면 그 의사가 그 정보를 수집해서 치료 방향을 세우면 되는데 가능한 한 경험이 많은, 그다음에 수술 경험도 많고 내시경 수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잘 구비된 의사,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그런 분들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척추 치료에 대한 편견으로 치료를 미루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척추 건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척추 치료 알고 나면 두렵지 않다. 그동안 척추 치료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봅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훈 병원장. 증상의 단계별 치료로 치료 효과를 높인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남 병원장. 환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치료의 시작이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정근 병원장. 이희철 씨는 6년 전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라 운동을 하며 지내왔는데요. 2달 전부터 증상이 심각해졌습니다. 한 2달 정도 전에 평소에 느끼던 거하고 달리 이제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진 게 이제 왼쪽 종아리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오고 이렇게 까치발 들기가 안 되는 그 근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하는 그런 걸 좀 느끼고 보행 중에 통증이 있고 막 이렇게 통증과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걸음걸이가 자세가 좀 불안정하고 마음이 좀 불안했던 게 이렇게 신호등 건널목 건널 때 좀 건널목이 좀 긴 경우에 걸어가는데 상당히 마음이 좀 조급하고 그게 좀 제일 좀 불편했던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이희철 씨의 치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사들이 협력해 최선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시간인데요. 각자 맡은 장점적인 부분들, 비수술 치료라든지 수술 치료, 또 단방향 내시경, 또 양방향 내시경 여러 가지를 각자 이제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각자의 관점으로 해서 그 환자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환자분들에게 제일 이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셋이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 되겠고요. 한 명이 또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도 3명이 다 같이 보고 또 셋이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좋은 치료 결과가 환자분한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군데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넓혀주는 이런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남환자한테 해서 병이 또 오래되셨어요. 한 8년 전부터 원래 왼쪽만 아프고 한쪽만 아프시다가 최근 들어서 양쪽 다리가 다 아프다고 해서 오신 분이라 근본적인 치료가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 김훈 원장님 말씀처럼 이거를 시술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 병에 이완된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효과가 떨어져요. 유압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환자는 보면은 이 근육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을 진행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회의 끝에 치료 방법이 결정됐습니다.
지금부터는 협진으로 결정된 방법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에 나설 차례인데요. 이희철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환자분은 이제 허리 통증과 양쪽 엉치 통증, 그 양 다리의 방사통으로 내원하셨고요. 특별하게 다른 환자분과 비교했을 때 양쪽 발목에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얘기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에 손상이 좀 있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일반적인 협착증 환자보다 조금 더 증상이 심한 상태로 내원하셨죠. 요추 3, 4번의 협착이 심해 신경이 꽉 눌려 있습니다. 운동신경까지 손상된 상태인데요. 굉장히 좁아져서 막혀 있는 게 관찰이 되죠. 네. 이 하얗게 보이는 신호가 쫙 이어져야 정상인데 이 부분에서 신경이 꽉 눌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신경이 지금 손상이 좀 된 상태죠. 디스크 탈출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에 증상이 딱 악화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협착증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병 자체가 점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증상도 사실 서서히 나빠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쳐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사실 적절한 시점보다 조금 더 늦게 와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진단은 이제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시고 좁아져 있는 데를 풀어줘야 됩니다. 허리에다가 구멍만 뚫어서 1c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구멍 사이즈가. 그래서 그 구멍 2개를 이용해서 절개해서 하는 그렇죠, 것 그렇죠. 때문에 네. 굉장히 부담이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고. 네, 이 부분을 발견을 해서 양방향 내시경으로 감압 수술을 해서 신경을 확실히 풀어놔주면 나이가 젊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비도 서서히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을 시작합니다. 협착증이나 디스크에 특화된 수술인데요. 먼저 허리 뒤쪽으로 접근해 2개의 절개창을 냅니다. 환자분은 부분 마취 상태 하에서 지금 수면 마취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 쪽에 2개의 그 수술창 절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시경을 위한 절개창이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수술 도구가 들어가기 위한 절개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구멍을 통해서 요추 협착증을 수술을 하는 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3번 뼈의 후근뼈를 일부 제거한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노란색과 황색 인대가 관찰이 되는데 이 두꺼워져 있는 황색 인대가 이 밑에 있는 핑크 색깔의 신경막을 눌러서 협착증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내시경을, 다른 한쪽에서는 수술기구를 삽입해 직접 병변 부위를 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치료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또 한쪽 구멍에서 수술기구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움직임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협착증을 일으키고 있던 황색 인대가 모두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신경이 완전히 풀린 것이 관찰이 됩니다.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신경이 완전히 풀렸고요. 머리 쪽에서 꼬리뼈 쪽까지 전 범위에서 신경이 잘 감압된 것이 관찰이 됩니다. 어느덧 수술은 마무리돼 갑니다. 미세한 절개창을 냈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나 통증이 거의 없고 빠른 회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수술 전에 양쪽 발목에 위압감, 힘 빠짐이 있었습니다. 수술로서 신경을 확실하게 풀어놓는 것은 성공을 하였지만 이후에 발목의 힘이 언제, 얼마큼 돌아올지는 조금 경과를 봐야 합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수술 후에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 도수 치료 등을 시행을 할 것이고 환자분 또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신다면 발목 힘도 머지않아 돌아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수술 전 밀고 당기는 힘이 약해져 있던 발목에는 저주파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희철 씨는 수술 후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증상이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편합니다. 뭐 이렇게 변할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올 걸 하는 그런 후회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글쎄 이제 제일 불편했던 게 이제 보행 중에 좀 통증이 있고 또 이제 오래 못 걷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걸을 때 뭐 엉덩이 쪽에 통증으로 기준으로 하면 뭐 그 한 80% 이상
90%까지도 뭐 없어졌다 생각되고 발목 쪽에도 감각도 뭐 이전보다 훨씬 좀 많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추 3, 4번에 심한 협착이 있었는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을 통해 눌려있던 신경을 풀어줬습니다. 수술 전에 워낙에 협착증이 심한 상태셨고 그로 인해서 통증도 있었지만 발목, 발가락에 운동, 신경이 죽어있는 상태, 감각도 많이 저하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수술 후 이틀째인데 운동신경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특히나 감각 부분이 또 많이 좋아지셔서 이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걸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예후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술 전에는 이제 통증이나 약간 보행 문제는 바로 좋아지지만 손상된 운동신경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좋아지실 지금부터는 것 같아요. 보존적 치료와 운동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들어가지고 좀 심해지면서 이렇게 운동도 못하고 하니까 뭐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근력뿐만 아니고 뭐 체격적으로도 이렇게 하체 쪽에 좀 체형이 좀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등산을 못 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등산도 하면서 이렇게 체력도 기르고 또 가족들하고도 또 화목한 시간을 좀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미 씨도 얼마 전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로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수술 전에는 어떤 증상이 있었을까요? 한 6개월 전부터 심하진 않고 통증은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불편했어요. 앉고 일어서고 할 때가 너무나 불편했고 또 오른쪽 다리 허벅지가 항상 우리하게 아팠어요. 그러다 이제 추석 전에 어느 날 너무나 심하게 갑자기 왔어요. 왼쪽 다리가 힘이 빠져가 앉았다 일어서면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5번, 6번을 걷게 되면 이제 또 힘이 올라가 걷는데 조금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 허벅지에는 항상 우리하게 엉덩이하고 요추 2번, 3번 뼈가 살짝 어긋나 있고 디스크와 협착이 심했습니다. 주사 치료나 시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환자분이 병원 내원하셨을 때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저는 좀 중요하게 봅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 약간의 불편함은 있다 하더라도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을 통해서 통증의 개선을 먼저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가 없다 또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통증으로 잠도 못 잔다, 이 정도의 심각한 통증이라면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물론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박정미 씨의 병실을 찾아 수술 경과를 확인해 보는데요. 증상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 수술을 사용해서 협착증을 제거를 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수술 전에 있었던 그 낭종도 같이 제거를 했고요. 수술 후 MRI를 보면은 협착과 낭종이 완벽히 제거가 되어서 신경의 흐름이 정상화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던 신경 압박이 풀어지면서 몸은 한결 가벼워지고 움직임도 편안해졌습니다. 박정미 씨는 새 삶을 다시 얻은 기분이라는데요. 180도로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나 개운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30대를 사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생활 습관을 좀 많이 바꾸고 제 몸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산다고 제 몸을 별로 돌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몸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영민 씨는 3달 전 허리 디스크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뎌오다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가 돼서 병원을 찾았는데요. 아픈 지는 한 20년 된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수술받기가 무서워서 수술을 안 받았습니다. 걷는 게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니까 좀 안 좋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무서운 걸 수술을 받았을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수술을 받은 거니까요. 잠을 못 자. 일단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자체도 아프고 그냥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진통제를 제가 많이 먹었을 때는 20알까지도 먹었거든요, 하루에. 그렇게 이제 버티는 거 하루하루 버텼던 거죠. 처음 내원했을 때는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1m 앞까지 걷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죠.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와 엉덩이의 통증만 느껴지더니 시간이 갈수록 왼쪽에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요추 3, 4번과 4, 5번,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 3마디에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환자분은 젊은 나이에 비해서 허리의 5마디 중에서 3마디에 심한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다른 환자분과는 달리 발목 힘이 거의 없는 상태, 위압감이 아주 저명한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수술적 치료를 계획했던 그런 환자분이었습니다. 그 3마디 중에서 가장 밑에 마디, 5번, 천추 1번 마디에만 증상이 있는 상태셨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그 2마디는 사진상으로는 병변이 심했지만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았고요. 증상과 연관이 가장 높은 맨 밑에 마디에 대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 한 마디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을 진행했습니다. 3마디가 안 좋은 상태였지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한 마디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른 쪽은 추후에 증상을 일으켰을 때 치료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죠. 수술 후에 허리나 왼쪽 엉덩이, 허벅지 통증은 많이 좋아질 수 있지만 감각신경 손상으로 발생하는 힘 빠짐이나 저림 증상은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수술 전에 있었던 그 발목 위압감, 힘 빠진 증상은 아직도 좀 남아 있는 상태예요. 3개월 정도 수술 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약간의 호전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위압감이 남아 있는 상태셔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운동 치료와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발목의 힘을 되돌리기 위한 물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통해 발목에 미는 힘은 좋아졌는데요. 발목에 당기는 힘은 건강한 자극을 통해 회복을 유도해야 합니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받는다면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겁니다. 근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상 패턴이라고 원래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 방향대로 계속 걷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그렇게 보상을 이용해서 걷는 것보다는 정확한 보행을 할 수 있게 중심을 계속 지켜가면서 걸어가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하고 관련된 있는 근육들 강화 훈련을 따로 이제 병원에 와서 조금 지속적으로 해주셔야지 재활하고 나서 나중 되면 오히려 그 보상 패턴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병원에 와서 예방을 해주셔야지 추후에 이제 관절염이 온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또 허리가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좀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발목에 힘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증을 피하기 위한 보상 패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보상 패턴대로 움직일 경우 발목의 정렬 상태나 근육의 성질이 바뀌게 되는 등 발목을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발목 아치가 무너지고 고관절, 허리, 목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다리에 마비가 왔으니까 일단은 좀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진 않아요. 이게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보다는 제 생각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은 계속 해야죠. 척추 질환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층은 물론이고 20,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척추 질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상은 일주일 전부터 아팠고요.
물건 좀 이렇게 들고 옮기다가 허리 이제 삐끗하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허리 통증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병원도 다니고 진료도 받고 주사 시술도 받았는데 도저히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여서 이제 이쪽 병원으로 이제 저번에 한번 진료받고 상담받고 난 이후에 이제 시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허리 쪽이 아프면서 다리 쪽까지 이제 저림이랑 약간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거동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좀 많이 아픈 편이에요. 척추 질환은 후천적인 노화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선천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양현직 씨의 경우 선천적으로 척추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였는데요.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 요추 2번, 3번 사이 디스크가 터져 있었습니다. 터진 디스크로 인해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고 아랫마디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선천적인 협착도 있는 상태였죠. 지금 이게 나이가 굉장히 젊은 남자분이신데 우리가 이제 척추 신경이 뇌에서 출발해서 이 척추를 통과해서 다리로 가는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그 관이 선천적으로 좀 좁은 분이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 2번 마디 디스크가 일부 좀 파열이 되면서 신경 쪽으로 많이 돌출돼서 통증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허리가 선천적으로 협착도 있고 여러 마디 퇴행성 디스크 탈출증, 바깥쪽에 디스크 껍질을 싸고 있는 단단한 섬유름이 실제로 구멍이 뚫리고 찢어져 있는 거고 신경 쪽으로 지금 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할 건데 보통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뭐 흔히들 터졌다 그러면은 지금도 뭐 이렇게 마취를 이제 전신 마취를 하거나 뭐 또는 척추 마취를 하고 우리가 보통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뭐 현미경 감압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이 터져 있는 디스크에 한해서는 우리가 특수한 뭐 기구를 이용해서 일부 좀 이 부피를 줄인다거나 또는 뭐 몸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이런 이 좋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양현직 씨의 치료를 위해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근 성형술을 준비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디스크 파열된 환자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시행해 드리는 시술이고요. 신경근 성형술이라 그래서 이 파열된 디스크 이 수액은 우리가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일부 좀 녹이고 또 특수한 약을 이용해서 몸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술을 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얇은 내시경과 레이저를 삽입합니다. 내시경을 통해 척추관과 경막 외광을 직접 확인하고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공간을 확장시킵니다. 특수 약물을 이용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탈출된 디스크는 레이저로 제거해 감압해줍니다. 발목 좋습니다. 잘 됐어요. 고생하셨어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겪었던 극심한 통증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0% 정도 이 시술 직후에 이제 완화가 되고 보통 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한 2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차츰차츰 이 완화되는 경과를 갖습니다. 시술 후에는 마취가 풀리면서 보행이 가능해집니다. 한동안은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허리를 바르게 펴는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이상은 걷는 게 힘들지 않아졌습니다. 시술 전에는 허리와 엉덩이에 통증을 느끼고 다리가 당기는 느낌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컨디션은 이렇게 매우 좋아요 지금. 확실히 완전히 통증이 없어지고 완전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돌아와서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터진 디스크로 눌려있던 신경이 풀리면서 통증을 유발하던 원인들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막 심한 통증이 있던 분들이 시술이나 또는 수술을 하고 통증이 완화되면 뭐 안 하시던 운동을 갑자기 뭐 하신다거나 이렇게 무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또 시술도
이후에 통증이 완화되더라도 보통은 통상적으로 한 2달 정도는 좀 편하게 쉰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질환은 정식 명칭이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허리가 앞, 뒤, 좌우로 회전 운동을 하는 데는 뼈와 뼈 사이에 추간판에 탄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허리를 둘러싼 주변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활동을 하다 보면 급성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올 7월 말경부터 해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통증이 좀 심했는데 그날 일하고 마치고 오니까 다리하고 엉덩이하고 이 허벅지하고 발목까지 해가지고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한 100m 집 앞에 한방병원에 가는데 한 100m 되거든요. 그런데 그 100m 가는데 한 3번 정도 쉬어야지만 통증이 심해가지고 좀 쪼그려 앉아 있다가 가면은 좀 괜찮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전형적인 급성 디스크로 요추 4번, 5번 사이 추간판이 터져 아래로 흘러나온 상태였습니다. 일상에서 걸을 때나 잘 때 수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치료가 시급했는데요. 전용기 씨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한 6주 정도 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허리 엉치 하지 증상, 이 통증 자체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셨고요. 뭐 이게 다른 병원에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통증 주사 등 뭐 약물 치료 이런 거 했는데도 큰 효과가 없어서 내원하게 되셨습니다. 수술까지 고려할 정도로 당시에 심각한 상태였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었습니다. 신경근 성형술과 경막외 유착 박리술이었는데요. 현재는 시술을 받은 지 50일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치료와 반드시 환자분들의 관리라는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나 시술 이후에 뭐 가끔씩 이런 허리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럴 때는 뭐 병원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통증이 없을 때도 이렇게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져나온 디스크의 일부는 내시경으로 녹이고 일부는 흡수시키는 시술이 진행됐습니다. 경과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죠. 좋습니다.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지금 통증이 심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 걷는 데는 전혀 지장이 맨 아프기 전하고 똑같은 거의 뭐 비슷하고 이제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지만 이제 그 관리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꾸준한 운동이 좋을 것 같아요. 걷기 운동, 뭐 허리 근력 운동 같은 거. 진행자 씨도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허리가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경험해 보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그 아프면 말 진짜 안 아픈 반 사람은 남한 사람들 허리 이렇게 꼬부려 당기고 이래도 정신실이 많다고 저리 허리를 꼬부려 당기는 거 이래 했는데 내가 아프니까 아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이 다리가 막 참 딱 찢어지는 거지 당기면서 아프더라고요. 아유 그 훨씬 아이로 진짜 살았지요. 내가 어저께서 우리 친구를 보고 내가 야 내 먹고 죽을란다고 막 약 좀 사다 주라는데 이 소리 꺼졌다 했어요. 아유 말딱 여기 아프니까 밥맛도 없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아무 사는 게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낙이 없어. 첫째 아프니까 진통제를 얼마나 먹고 막 우리 집에 아직까지 진통제가 한 거 있어요. 요추 3, 4번에 디스크가 터져 신경이 눌린 상태였습니다. 터진 디스크로 인해 심한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초 신경근 성형술을 받은 후 더 이상 고관절 통증도 느끼지 않고 있고 진통제를 먹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밥맛도 살맛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가고 서서히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는데요.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금년 3월에 다른 병원에서 이 1차 시술을 한번 받으셨는데 그냥 증상이 크게 호전이 개선이 안 되고 조금 더 악화된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이제 그 디스크가 터진 거를 진단하고 이 터진 디스크에 한해서는 우리가 특수한 뭐 기구를 이용해서 일부 좀 녹이거나 또 특수한 약을 이용해서 몸으로 흡수시키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술적인 치료를 해드렸고 지금 시술 받으시고 한 50일 정도 경과되셨는데 뭐 90% 이상 통증은 소실된 상태입니다. 신경근 성형술을 통해 눌렸던 신경이 풀리면서 지독한 통증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아팠던 거를 잊어버리지. 아팠던 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로 안 아프니까 그만큼 아팠다는 그 기억만 있지. 잊어버리지야.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일도 댕기고 우리 집에는 뭐 심는 게 많아요. 주택이니까 뭐 화분 같은 이런 것도 내 갖고 다 해야 지금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이게 이제 뭐 허리 디스크 탈출증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우리가 이 신경이 눌리는 방향이라든가 마디라든가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환자분들한테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뭐 어떤 분들은 허리 통증이 심한 거냐, 또는 다리 쪽 방사통이 심하냐, 또 어떤 분에게는 뭐 신경 손상 증상이 있냐, 그렇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뭐 시술이면 시술, 수술이면 수술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진다고 하지만 통증에 무뎌지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통증이 몸속으로 파고들어 일상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하루 종일 온 신경은 통증 부위에 집중돼 있습니다. 협착증에다가 전방견이증 그랬어요. 그래서 치료하다가 또 조금 괜찮으면은 괜찮고 또 아프면 또 치료하다가 오래됐어요. 물리치료하고 뭐 약 먹는 약 먹고요. 이제 좀 오래 앉아 있다가 좀 오래 앉아서 뭐 앉은 일 뭐 하고 나면 일어날 때는 한참 동안 못 일어나고 이렇게 아팠어요. 다들 나이 들면은 뭐 아프면서 산다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아프면 치료받고 또 괜찮으면 또 움직이다가 그래서 그냥 그래 살았죠. 3년 전부터 물리치료와 약 복용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올해 여름부터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허리와 엉덩이 쪽 통증이 더욱 심했습니다. 요 하얀 요게 척추뼈예요. 여기 뼈고 뼈하고 뼈 사이 여기가 디스크고 요 노란 게 이제 신경인데 지금 그냥 지금 요 4번하고 5번 허리뼈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어긋나 있는 상태. 요추 4, 5번에 전방 전이증으로 뼈가 어긋나 있으면서 디스크도 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전방 전이증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나오는데 다행히 지금 단계도 1단계거든요. 수술까지 가야 될 가능성은 한 10에서 20% 정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도 신경 눌러 풀어주고 그래서 관리 잘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수술까지 안 가고도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시술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지게 이렇게 치료하시도록 할게요. 다행히 마비 증세나 불안정증은 없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증세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증의 원인이 되는 디스크에 특수 바늘을 삽입하고 고주파 열을 가해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줍니다. 다리 쪽으로 좀 찌릿찌릿하거나 걱정하실 수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좁아진 척추 신경 통로에 풍선이 장치된 가는 카테터를 삽입하고 풍선의 확장과 이완을 반복해 좁아진 추간공을 넓혀 신경을 풀어줍니다.
주로 이제 저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4번하고 5번 사이 그쪽 부에서 신경 반응, 신경이 이제 가지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가지가 이제 꽉 끼어 있는 그런 상태가 제일 문제였는데 그 부위에 들어가서 풍선을 부풀려서 신경 눌린 걸 풀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스크 튀어나온 것 자체도 고주파 수액 감압수로 해가지고 압력을 많이 줄여주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시술을 통해 눌려있던 신경이 풀어지면서 이제 조설림 씨의 생활은 점점 나아질 겁니다. 앞으로 통증 없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일상이 기대가 되는데요. 하기 전에는 골반 있는 데가 우리 한 이렇게 걸으면 통증이 있었는데 하고 나서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좀 관리 잘 하면은 좀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면은 더 삶의 질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머니 좀 어떠세요? 더 많이 많아지고 지금 여기 아프시던데 여기 괜찮아지셨고, 그리고 약간 남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술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술하면은 처음에 좋아지는 게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지금보다도 이제 또 잘 관리하시고 그러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적외선 체열 검사상 신경 기능이 떨어진 부위는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나타나는데요. 시술 후 해당 부위가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의 질환 정도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다른 그런 치료 방법,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과 허리 디스크는 따로 생각하기 쉽지만 허리가 안 좋다 보면 목 디스크가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애숙 씨도 목과 허리 디스크가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허리 쪽도 좀 양반 다리도 하지도 못하고 오래 서 있으면 너무 뻐근하고 또 목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진짜 건강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건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꾸 아프니까 다른 사람한테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 하겠고 아프다는 얘기도 못 하겠고 저 혼자 많이 참았죠. 경추 내부에 수액이 빠져나와 신경근이나 척수를 누르는 것을 목 디스크, 척추뼈 사이에 추간판이 돌출된 것을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다행히 뭐 이렇게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디스크의 정도로 따지면은 우리가 뭐 디스크가 제일 안 좋은 게 10이고 뭐 괜찮은 게 0이다 지금 한 중간 정도, 한 5, 6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그 정도 상태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수술 치료, 시술 치료를 가지고도 이제 많이 좋아지게 증상이 좋아지고 그런 다음에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굳이 꼭 수술까지 안 가더라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팔이랑 이런 다리나 이런 데는 어떠세요? 지금요 어깨 쪽이 이쪽이 네. 안 좋거든요. 왼쪽으로. 안 좋고 다리도 네. 요즘 요즘 들어가지고 좀 땡기는 부분도 있어요. 좀 더 당기시는 것 같아요. 네.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우리의 디스크가 아주 심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약간씩 나오면서 신경을 눌러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시술 쪽인 비술술 치료, 시술 치료를 가지고 신경 눌린 걸 많이 풀어주고요. 그게 이제 쭉 가게 되면은 디스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관리 잘 하고 그러면은 수술까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목하고 허리를 같이 하게 되면 너무 이제 뭐 무리가 따르고 이제 위험성도 많고 그렇게 되는데 시술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시간도 시술에 하는 시간도 이제 짧고 또 목하고 허리를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목과 허리를 동시에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디스크가 발생한 목과 허리 부위에 신경 성형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혜숙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 먼저 할게요. 목은 이제 목 뒤쪽으로 들어가고 또 허리는 꼬리뼈 쪽으로 통로를 통해서 얇은 관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눌리는 걸 풀어주고요. 그리고 또 그 부위에 약을 주입을 해가지고 그 신경이 눌림으로 해서 생기는 염증이나 이런 반응들을 갖다가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목하고 허리가 두 군데가 다 안 좋으시기 때문에요. 두 군데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목 뒤쪽으로 부분 마취를 한 후 얇은 카테터를 삽입해 신경 손상이 일어난 부위에 약물을 주입합니다. 디스크가 탈출한 부위나 유착이 발생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마찬가지로 허리에도 신경 성형술을 진행합니다. 탈출된 디스크나 두꺼워진 인대 등이 주변 조직에 눌려 붓거나 염증이 발생하면 통증이 유발되는데요. 신경 성형술을 통해 주변 조직으로부터 신경을 박리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시술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송혜숙 씨. 아직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걷거나 움직일 때는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허리 강화 치료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전하고 전에는 온마시가 아파서 좀 피곤하고 피로감이 좀 누적됐는데 오늘은 영 편하고 목도 가르는 것도 영 편하고 걷는 것도 영 좋고 허리 쪽에도 영 편해요. 오늘은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이제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이 이제 다른 그러니까 치료 전에 그러니까 뭐 병이 발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치료를 하고 나서 좋아진 이후에도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그런 치료 효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런 생활 습관 자체를 개선을 해서 이제 좋아지도록 그리고 좋아지기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좌식 문화가 척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문화를 갑자기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죠. 3, 4번 그래요. 디스크 해갖고 이제 좋아졌었거든요. 좋아진데 지금 5년 후에 그때 선생님이 다른 곳이 탈이 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식 문화가 되어놓으니까 우리 집이 5년 후에 또 이제 많이 이제 이리 걸음을 걷는데 그냥 걸음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앉아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자다가 이리 자세를 움직이도 아프고 일어서갖고 움직이는 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힘들고 생활 자체가 아예 안 됐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요추 2번, 3번 사이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었고 요추 5번, 천추 1번도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약 6년 전 시술을 받았던 요추 3, 4번 윗부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허리 쪽은 예전에 이제 3번, 4번하고 4번, 5번 사이 그쪽이 좀 안 좋으셨는데 거기는 이제 괜찮으셨어요. 거기는 뭐 크게 뭐 더 나빠진 게 없었는데 오히려 그 위에 쪽에 그쪽에 디스크가 좀 더 나았더라고요. 예전에랑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그쪽 부위가 이제 좀 안 좋으신 게 있었고 목은 뭐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더 안 좋아지시는 건 없는 그런 상태셨거든요. 수술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시술로 좋은 경과를 보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술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시술 후 4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시술 전 나타났던 손저림 증상이나 허리 불편감, 엉덩이와 다리 당김 증상들은 대부분 호전됐습니다. 통증이 없던 예전 일상으로 돌아갔죠. 제일 처음에 이제 받으셨던 시술은 허리 쪽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해가지고 허리하고 목 두 군데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디스크가 있는 부분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해서 얇은 관을 집어넣어서 그 위에 고주파를 가지고 디스크 자체에 압력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목 뒤쪽 또 이제 허리 뒤쪽으로 해서 신경 눌리는 부위에 들어가서 신경을 풀어주는 신경 성형술 그걸 동시에 같이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예전에
다행히 이번에도 시술로 증상이 호전됐지만 이제 같은 증상으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좌식 생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때 처음에 시술할 때 상담을 하면서 또 옆에 기타리나 선생님이 조심하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자식문화다 보니까 조심하는 해도 싫어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면서 관리가 안 되네. 이번에 3, 4번 기타리나가 아니니까. 우선 한 5년 넘게 괜찮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하셔가지고 잘해서 오랫동안 더 오래 괜찮으시도록 기도하실게요. 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건 진짜 너무 요즘 같으면 일이 안 아픈데 저는 시술하고 막 못 움직이갖고 올라가서 시술했잖아요. 근데 딱 하고 내려오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바로 수술돼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완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희세계 만난 것처럼 관리를 이제 운동하면서 자식 문화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자식 문화가 제일 그걸 제가 이제 침대도 바꾸고 앉는 자리 이렇게 바꾸고 했거든요. 운동을 겸해 가지고 몸도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려고. 치료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숙련도, 수술력과 함께 환자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합이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죠. 스스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셨다면 지금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볼 때입니다. 대부분은 보면은 어떤 이 환자하고 의사 간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의 오해가 이렇게 나타 보니까 뭐 나는 수술을 했는데도 뭐 별로 효과가 없고 아프고 재발하고 나는 시술을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과연 이 환자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접하게 되는 이 의사분들이 얼마큼 척추를 점검하고 얼마만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냐,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을 만났을 때 얼마만큼의 설명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들을 수 있냐, 내가 공감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걸 서두르지 않고 조금 이제 보존적인 치료 그런 것들을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끌어모아서 이제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랑 상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그런 정보나 이런 것만을 믿지 마시고 전문가분들하고 꼭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제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치료, 도움이 되는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치료한 기간에 따라서 어떤 1단계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없으면 이제 2단계 치료, 그다음에 3단계 치료로 올라가는 양상인데 우리가 기존에는 고시적 치료라고 해서 전신 마취하고 허리를 크게 째고 근육을 벌려서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주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5년, 2, 3년 내에는 그러한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의 최소침도 수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방향 내시경 수술도 디스크 탈출증에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 방법들이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에 그런 고식적인 방법에 너무 생각을 두고 무서워하거나 병원에 와서 수술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한 최신 치료 방법들을 충분히 상담하셔서 좋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